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줌코로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하시고요.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날이 구져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해가 쨍쨍하거나 상관없이 여러분이 해야 할 것들을 한다 자세로 계시는 거에 대해서 인정드립니다. 오늘은 여기 현장에 많이 계시진 않아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한 분이 계시든 두 분이 계시든 그리고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이 또 몇 명이 계시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해피코 사업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있든지 간에 저희들이 함께 부자가 되고 또 함께 건강하고 함께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축복받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수현이고요. 서울 강남에 해피코 사업본부를 두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접한 건 작년에 6월 달이었어요. 2010년 작년 6월에 이 해피코를 접했고 처음에는 해피코라는 말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HWH라는 말을 들었고 그 HWH가 건강과 부와 그리고 행복에 관련된 카테고리로 되어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저는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이거 기업의 정신이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다. 그래서 누구나 원하는 행복과 부와 그 건강이지만 이것을 실제 기업의 모토로 삼아서 그거를 끌고 가는 일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HWH라는 그것만 가지고 이거를 누가 만들었던지 간에 이 기업이 굉장히 훌륭하게 자리 잡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는 제가 인지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제 더 훌륭한 회장님이 뒤에 계셨고 더 훌륭한 분들이 뒤에서 전부 준비를 하고 계셨고 이제 떠오르도록 수면 위에 떠오르도록 다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선택을 하기를 너무나 잘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들어오신 분들 그리고 들어오시지 않은 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고 그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도 같이 공유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함께 동행할 수 있는데 힘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HWH로 시작했다는 거는 이 기업의 모토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은 하지만 여러분들 기업 얘기할 때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 얘기를 할 때 요즘에 가장 많이 흔하게 들리는 얘기들이 유니콘 기업이었어요. 요즘 들어서. 그래서 유니콘 기업이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데 유니콘이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유니콘이라는 거는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 실존하지 않는 동물이지만 이 동물은 상상 속에서 힘과 그 다음에 이상을 펼칠 수 있는 유토피아적인 동물인 거죠. 이 유니콘 기업은 우리가 실존하지는 않지만 상상 속에서 아주 거대한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힘이나 아니면 자유나 아니면 뭔가 뻗어가는데 상상 속에서 우리가 갖지 않는 큰 커다란 것들을 가지고 오는 그 상징적인 동물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얘기하는 옛날에 왕조 시대 때는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가 봉황이라는 게 있었고 봉황 그림이 있었죠. 봉황도 사실은 실존하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상서로운 동물. 그래서 이걸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펴서 펼쳐갈 수 있는 그런 동물이에요. 상서로운 동물. 그럼 상서로운 기업이다라는 거는 밑에 아무것도 없었던 제로 베이스에서 무언가를 일구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니콘 기업이다라는 거는 기업가치 1조 이상이 되는 제가 잠깐만요. 아까 모두 음소거 했는데 지금 모두 음소거가 안 돼 있나 봅니다. 다시 음소거 할게요. 네.
네. 여기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자신의 혹시 그 소리를 죽여놓고 들어오시기를 요청드려요. 유니콘 기업이라는 거는 그 기업 가치 1조 이상이 되는 비상장 기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해요. 근데 기업 가치 1조 이상의 비상장 회사라고 하니까 지금은 하도 흔해서 1조 이상 1조이다라는 게 이게 되게 작은 금액 같지만 1조 이상을 한다라는 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 1조 이상의 비상장 기업을 말하는데 주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기업군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면 모를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는, 그리고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아는 알리바바가 있어요.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지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흔히 아는 뭐죠? 흔히 우리 유니콘 기업이라고 많이 아는 건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한국으로 치면은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손정희에 의해서 탄생한 쿠팡도 있고요. 쿠팡도 있고요. 가장 크게는 아마존이 있겠죠. 네. 이런 기업들, 굉장히 많은 기업들, 여기 카카오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넷플릭스도 있고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자, 이런 기업들 자세히 보면은 이 기업들이 뭐냐면 다 IT를 기반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 기업 모두가 IT를 기반으로 하는 이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진출하는 많은 기업, 거의 70%, 80% 이상을 이 기업들이 차지를 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이제는 IT를 기반으로 하는 이 기업군들 중에 보면 자세히 보면 사람들의 엄지손가락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뭐냐면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자 휴대폰을 통해서 휴대폰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주문을 하고 무언가를 할 때 우리가 손가락을 이용해서 하잖아요. 전부 다 주문을 하는 것들도 다 앉아서 손가락으로 휴대폰에 건드려서 해요. 자판을 두드려서 해요.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하는 것, 무언가 제조업으로 커지고가 아니라 아니면 수출을 해서 커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손에 의해서 번져간다라는 거죠. 이 기업들이 이 유니콘 기업들로 다 올라가 있는 기업들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산업사회가 이제 점점 디지털화로 되어 간다라는 거의 반증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든 무언가를 하든 이미 이 세상은 거대한 물결을 타고 이제 세상에 변화되는 흐름이 그냥 앉아서 무언가를 다 할 수 있도록 시대가 바뀌어졌어요. 예전 같으면 우리가 육체 노동을 해서 무언가를 얻었지요. 육체를 움직여서 수익을 얻었다면 지금 이제 이 시대가 도래하면서부터는 이제 모니터 하나로 아니면 휴대폰 하나로 그래서 오죽하면 이 휴대폰을 예전에는 손으로 휴대하고 다닌다라고 해서 휴대폰이었는데 지금은 이것을 스마트폰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것들이 이 스마트폰 안에 다 장착이 되어 있고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IT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들이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우리의 해피코에서 나오는 HWH 긱 플랫폼이 바로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긱 플랫폼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 일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긱 플랫폼이 말해주는 거는 지금 1조 가치의 유니콘 기업이다라는 거는 이건 유니콘 기업과는 너무 달라요. 왜냐면 겨우 1조 가치를 상상하고 가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만들어낸 분이 채냉파이 회장님이시고 이 채냉파이 회장님이 세계의 경제 흐름을 정말 그냥 헬리콥터에서 내려다보듯이 전 세계의 경제 흐름을 내려다보고 이끌어가는 기업인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지금 78세이신데 한번 70세에 은퇴를 하세요. 그래서 은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세상 돌아가는 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거를 보기 시작하니까 젊은이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고뇌가 너무 크고 젊은이들의 세상이 너무 불안정하고 세상이 도전이 되는 것이에요. 젊은이들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이 온통 도전이 되도록 힘들어진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자살률이 높아졌고 청소년의 취업률이 낮아졌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현상이 생겼고 또 결혼을 했어도 자식을 낳지 않으려는 현상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고서 이 첸 회장님이 정말 큰 뜻을 품고 다시 기업인으로 복귀하신 거죠. 그럴 때 복귀하셨던 것이 아까 제가 말한 HWH 라는 것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거를 개발하신 거죠. 그래서 건강과 부와 행복에 대해선 어느 나라 사람이든 그리고 어느 민족이든 그 상관이 없이 문화가 다르고 사회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더라도 상관없이 기본적인 관심사가 바로 건강한 거와 부를 창출하고 싶은 것과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이다 라는 것을 모토로 해서 기업을 일궈내신 거예요. 하나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것이 HWH이고 왜 유니콘 기업을 처음에 얘기를 했냐면 이분이 바로 유니콘 기업을 만들어내는데 큰 공헌을 하시고 또 일가견이 있으신 정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업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냥 1조 이상의 기업만 해도 어마어마하다고 사실은 생각하지요. 근데 지금 아마존이나 알리바바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무슨 페이스북이나 배달의 민족 쿠폰 이런 거는 지금은 그냥 1, 2조가 아니잖아요. 이 아마존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가총액 1980조 원이 넘었거든요. 1000조를 넘기는 회사이고 한국의 카카오만 해도 상장할 때 62조 원으로 상장이 됐던 회사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여기에서 많은 기업군들을 첸 회장님이 일구어내셨어요. 그 속에서 제가 알기로 한 40여 군데의 회사를 일구어내셨고 또 거의 쓰러져 가거나 아니면 망해가는 회사를 인수해서 이거를 성공할 수 있는 기업으로 키우신 분이 첸행파이 회장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니콘 게임 체인저라고 별명이 붙은 거에는 이만큼 이분의 기업 마인드가 전 세계를 향해 있고 앞서간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HWH라는 것을 모토를 가지고 여기에서 만들어내신 것이 긱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긱 플랫폼에 개발을 하는 거에 참여하신 분이 또 계시죠. 여기에 지금 제가 드린 분이 이 첸행파이 회장님이고 지금 여기 긱 플랫폼 개발에 참여하신 분이 바로 빈센트 롬이라는 분이세요. 자, 이분은 여기 오신 분 빈센트 롬이라는 말씀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제 들으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 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 알겠지만 여기 오신 분 안 들어보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빈센트 롬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른 거는 설명할 거 없어요. 근데 스티브 잡스는 아시죠?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을 때 애플에서 개발해낸 것이 아이폰이잖아요. 지금 그 아이폰은 지금 삼성의 갤럭시와 함께 지금도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게 아이폰이잖아요. 그 아이폰을 개발할 때 엔지니어로 들어가시고 여기에 개발 참여하신 분이 바로 이 빈센트 롬이세요. 이분이 스티브 잡스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애플에서 나왔죠. 그리고 이미 세계적인 아이폰을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고 이걸 다룬 사람이 첸행파이 회장님과 함께 손을 잡고 개발해낸 것이 긱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첸행파이 회장님의 이름을 거론하거나 빈센트 롬의 이름을 거론하거나 이러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일인 거예요. 이분들의 손에 의해서 탄생된 게 바로 이거 해피코거든요. 그래서 이 긱 플랫폼 안에 모든 기업군들이 이제 들어올 거예요.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다 들어가 있어서 이 긱 플랫폼 안에 HWH가 추구하는 행복과 건강과 부를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 긱 플랫폼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플랫폼. 그래서 이 플랫폼은 정거장 같은 거죠.
우리가 버스 터미널에서 버스가 전국으로 갈 때 그 버스들이 다 집합되어 있는 게 플랫폼이잖아요. 자, 기차가 어딘가로 갈 때 기차가 기차역에 들어와 있을 때 그게 플랫폼이잖아요. 기차역처럼 모든 것들이 다 떠나고 움직이고 가고 이런 것들 모든 그 집합체가 역사인 것처럼, 그러니까 플랫폼인 것처럼, 하나의 서울역이다, 반포 터미널이다 이런 것처럼 이 플랫폼이 이제 IT를 기반으로 하는 그 어플을 깔고 있는 이 플랫폼인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긱이라는 말을 집어넣은 거는 이 긱이 주는 상징어가 있어서 그래요. 긱이라는 것도 어제 들으셨나요, 그러면? 2, 3일 전에요. 네. 긱이라는 말도 그러기 전에는 못 들어보신 거잖아요. 2, 3일 전에 듣기 전에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지금 누군가에게 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이거를 전달해 주시려면 이거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초대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줌으로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긱이라는 말은 뭐냐면 1920년대에 재즈 연주가들 사이에서 나왔던 용어예요. 하나의 긱 용어는. 그래서 이 긱은 G-I-G 경제 용어로 쓰여졌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1920년도에 미국에서 재즈가 유행이었을 때 재즈는 한 명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그룹으로 이루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이 재즈 음악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계속 그것만 하면서 살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면 수입이 발생되지가 않으니까 힘들어요. 먹고는 살아야 되고. 그래서 이 연주자들이 각자 자기들이 잘하는 자기들의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각자. 어떤 사람은 화물 트럭도 하고, 엘비스 프레슬리처럼 어느 날 화물 트럭을 하다가 가수가 된 것처럼, 자, 어떤 사람은 뭐 접시 닦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변호사로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트에서 일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공장 생산직으로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일을 하시다가, 근데 음악을 하자라고 하면은 또 모여서 자신들이 잘하는 악기를 가지고 와서 모여서 그룹으로 연주를 하고 흩어지고, 그리고 또 모여지는 일이 있으면 또 모여서 흩어지고 이러는 것을 긱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음악가들 사이에서의 용어로서 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일을 하다가 우리 한번 긱 한번 합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럼 또 후루룩 모여서 연주하고 흩어지는 것이 긱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이게 경제 용어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한 게 사실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긱은 오늘날에는 이거를 경제 용어로서 사용하고 있는데, 왜 이거를 경제 용어로 사용하냐면, 긱이라는 게 아까 그랬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내가 원할 때 모여서 음악을 하고 흩어지고 또 다른 일을 하다가 또 모여서 뭔가를 하고, 이거는 곧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원할 때마다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시간에, 내가 가능한 시간에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긱경제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긱경제로 들어올 때 이 긱에는 이제 종류가 이렇게 이제 계급층, 레벨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제일 밑에 있는 이 윗단계의 이 긱을 우리들이 블루긱이라고 해요. 블루긱. 그래서 이 블루긱이라고 하는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있어요.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이 이 블루긱에 속해 있는지 혹시 아세요? 네, 육체 노동을 하는, 네, 맞아요. 대리운전도 하고 또 택배 일도 하고, 또 하나 지금 요즘 같은 때 가장 많이 이 블루긱 육체 노동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누구냐면, 지금 호스피스들 있잖아요. 병원에 병동에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 분들, 그리고 자식들은 다 맞벌이 부부를 하고, 그러면 이거를 맞벌이 부부 하느라고 이제 돌볼 수가 없잖아요. 부모님들을 돌볼 수가 없으니까 오삼덕님, 오삼덕님, 전체 끄기 했는데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이 출산율이 떨어지는 안 좋은 영역이 네, 했어요. 모두 음소거 했어요. 지금 다시 새로 들어오신 분이 여러분 들어오셨을 때는 자신의 휴대폰을 음소거 해주실 것을 요청드릴게요. 지금 자꾸 말을 하다가 이렇게 끊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깨어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호스피스 병동에서 몇 시간 동안만 일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호스피스. 그래서 맞벌이 하느라고 자신의 부모들을 다 살펴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랬을 때 나는 한 3시간 정도만 일할 수 있어요 라면 그 3시간 동안 일을 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거죠. 또 유치원 하원하는 것도 있어요. 등원하는 거. 엄마 아빠들이 일찍 가니까 이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놓고 가면 저녁에 데리러 갈 수 있는 시간이 맞질 않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자신의 아이들을 유치원에서 하원시켜서 집에 데려다 놓는 그 시간만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여대생들, 남학생들, 그리고 식당에서도 그 시간별로 내가 홀 서빙을 하거나 주방 서빙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일들이 우리가 말하는 육체 노동을 하고 시간별로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하고 수익을 버는 그게 긱 경제에서 나오는 긱이에요. 그게 블루긱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블루긱 위에 있는 그 다음 단계가 화이트긱이에요. 화이트긱.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이트 칼라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육체 노동을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은 그래도 머리를 써서 일하고, 그래서 사무직에서 뭐 기획을 짜고 설계를 하고 일반 총무과 일을 하고 모든 그 화이트 칼라, 그러니까 와이셔츠를 입고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많죠. 일로 치면 너무 많은 세상의 일들이 다 이 화이트 긱에 속했던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 화이트 긱은 뭐냐면 아침에 9 to 5가 되던가 9 to 6가 되던가 그랬죠. 9시에 출근해서 5시나 6시에 퇴근하는 그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이분들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정해진 시간에 하는 거지.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블루기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넓겠죠. 많겠죠. 화이트기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게 골드기기라고 해요. 골드기기는 어원에서 주는 것처럼 조금 더 고급 상향된 직업군들이에요. 이제 블루기기나 화이트기계에서 일하지 않는 그 우회층에 뭔가 특수 전문직인 사람들,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전문직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음악하는 가수라든가 작곡가라든가 영화배우라든가 오페라 가수, 뮤지컬 가수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만들고 곡을 썼고 이렇게 뭔가 연출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작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거. 그럼 작가도 있겠죠. 사진 작가도 있고 글을 쓰는 작가도 있고, 이 사람들이 글을 쓰고 사진을 찍고 올려서 자신들의 인세를 받고 하는 거. 한 번만 하고 났는데 그게 연결돼서 계속 수익이 창출되도록 하는 전문직인 거죠. 이 긱을 골드기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 블루기기 넓고 화이트기기 그 다음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골드기기 조금씩 좁아지죠. 아무래도 이 골드기기.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긱 플랫폼에서 말하는 건 이런 층이 아니에요. 점점 좁아지는 이거에 이 위에 커다랗게 써 있는 게 바로 코긱이라고 해요. 코긱.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못했든 상관없어요.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어느 지역에서 내가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이나 이런 것들에 뭐 든든한 백이 없어도 돼요. 뭔가 전문적인 전공을 하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에요. 이 코긱은 누구나, 그리고 어디서나, 그리고 언제든지,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일을 할 수 있는 그것을 마련한 것이 코긱이고, 우리 해피코의 긱 플랫폼이 나오면
이제 한국을 시작으로 하지만 한국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로 이 긱 플랫폼이 아무로 뻗어나갈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관여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낼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IT를 기반으로 한 이 유니콘 기업의 대표적인 이런 기업들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긱 플랫폼에는 지금 아마존이나 알리바바나 아니면 배달의 민족, 카카오, 쿠팡들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아이템들이 이 긱 플랫폼에도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만 다 들어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존의 세계적인 기업들이 여기에 다 비즈니스 기업으로 기업 조인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긱 플랫폼 이렇게 말하면 무언가 특출한 사람, 특별한 사람들이 이 코 긱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코 긱은 정말 큰 장점이 뭐냐면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휴대폰,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만 있고 내가 손가락을 움직여서 터치만 할 수 있다라면 어디서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들이 우리가 지금 주창하고 한국을 필두로 해서 전 세계로 나아갈 거라는 거에 가장 큰 장점이에요. 이 장점이야말로 이 기회를 가지신 분과 갖지 않으신 분들의 그 삶의 질이나 아니면 그 수익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차이가 날 겁니다. 왜냐하면 긱을 알고 모르고 그 다음에 긱 플랫폼을 알고 모르고 시작하고 아니면 안 했던 사람이랑의 질이 굉장히 차이가 날 겁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미래 예측학 그 교수가 강의하는데 이제 어제 같이 갔다 왔어요. 그래서 어제 새롭게 나왔던, 기존에는 제가 많이 알고 있고 저도 강의를 했던 건데 어제 또 새롭게 나왔던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이 미래 산업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빠르게 세상이 변화되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이 여기 와서 이 긱 플랫폼에 대해서 HWH에 대해서 듣는 것과 같이 미리 무언가를 듣는 그 기회를 갖는 거는 삶의 질적으로 아마 굉장히 차이가 날 거예요. 이거를 들었거나 안 들었거나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제가 어제 그 비건 버거 얘기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왜 아무것도 실제로 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버거, 그래서 이 비건 버거에 대해서 지금 햄버거로 팔기도 하는데 지금 플랜트 버거라고 해서 새롭게 나온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고기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 패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고기가 무슨 고기냐면 배양육이라는 거예요. 배양육. 자, 우리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각하면은 자, 어떻게 생각이 나요? 농장이 생각나고 농업 일을 하는 사람이 생각나고 농촌이 생각나잖아요. 소를 키우는 거가 있고 돼지 축사가 있고 닭도 키우고 그 키우는 데서 그걸 잡아서 이제 가공을 해서 우리가 먹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이거를 개발한 사람이 이제 동물보호협회를 찾아갔어요. 동물보호협회를 찾아가서 동물보호협회에다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이제 강아지, 개나 소나 그 소 눈망울을 봐라. 그 소 눈망울이 얼마나 착하게 생겼냐. 근데 어떻게 기르던 거를 잡아서 먹을 수 있겠냐. 더 이상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러니 나를 좀 후원해 달라. 라고 해서 동물보호협회에서 투자를 받았어요. 이분이 투자를 받아서 어떻게 했냐면 배양육, 실험실에서 고기를 기르는 거예요. 자, 음메 실제로 소, 돼지를 기르는 게 아니라 똑같이 소 맛이 나는, 돼지고기 맛이 나는, 닭고기 맛이 나는 똑같은 고기를 배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실험실에서. 자, 이래서 이게 그렇게 해서 나온 햄버거가 이제 버거킹에서도 팔리고 맥도날드에서도 팔리고 서브웨이에서도 팔리고, 자, 공항 이런 데서 다 팔려요. 그게.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먹으면 이게 진짜 그 고기 패티인 줄 알아요. 근데 이게 배양육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배양육을 이 얘기가 뭐 그렇게까지 나왔어? 근데 이거 그렇게까지 나왔어라고 그냥 흘려들을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곧 무슨 얘기냐면 많은 농촌에서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의 직업이 다 사라진다라는 얘기예요.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소, 돼지, 닭을 기르는 사람들만의 직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 정육점도 사라지죠. 정육점에서 이제 고기를 더 이상 떠다가 팔 일이 없기 때문에 정육점에 종사하는 사람, 도축업에 종사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직업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고기가 실제 고기의 줄기세포를 가져다가 거기에 배양을 해서 길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농사 짓는 농부들의 직업이 없어지고 정육점을 하는 사람들, 거기에 관계된 고깃집을 하는 사람들이 사라질 거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럼 돈벌이가 없이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이제는 땀 흘려서 논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배당을 받는 거예요. 배당 수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이 바뀌는 거죠. 직업군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누군가는 제조업을 할 거고 누군가는 계속해서 이런 상업적인 일을 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직업군이 바뀌는 거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를 모르는 거죠. 아마 지금 여기 오신 분도 자율주행차나 이런 거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이게 실제로 운행 연습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게 개발이 돼서 언제쯤 나온다라는 것까지는 상세하게 모를 거예요. 지금 왜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하냐면 세상이 물밀듯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 엄청나게 빠른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면 정말 루저가 될 거예요. 나이는 들어가고 일은 더 이상 할 게 없어지는데 그런데 세상은 바뀌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죠. 이 홍희정 마스터님 이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요. 네, 제가 지금 음소거 했습니다. 다시. 네.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화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이 얘기를 많이 전파하고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살으려고 하는 거, 더 이상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가장 놀라운 거, 이제 인간의 삶이 수명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100세까지 사는 거 의심하나요? 혹시? 의심하나요? 100세까지 사는 거? 근데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냥 가능한 게 아니라 완전히 가능해요. 100세까지 사는 게. 왜냐면 지금 왜 그거 있죠? 개발하는 세계적으로 개발한 것들 지금 개발 연구 중에 있는 게 냉동인간이잖아요. 냉동인간은 지금도 계속 개발 중이고요. 실제로 죽은 다음에 냉동실에 갇힌 냉동인간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유명한 축구선수, 유명한 스포츠 선수도 있고 유명한 정치인, 유명한 기업인들도 있어요. 사람이 죽고 나면 막 죽자마자 2시간 안에 이 피를 다 뽑아내요. 더운 피를. 자신의 피를 싹 뽑아내고 거기에 우리가 이제 인공으로 한 효소 같은 인공 피를 수혈해놔요. 거기다가 넣어놔요. 피와 같은 성분인 거. 우리가 세포도 죽이고 살리고 나쁜 세포 뜯어내서 버리고 새로운 세포 주입하고 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빼내고 냉동을 시켜 놓는데 아직까지는 냉동 중에 있는 그 사람들이 깨어났다라는 연구 보고는 없어요. 아무도 깨어난 사람은 없지만 지금도 죽은 다음에 냉동 상태로 나를 유지하고 싶어서 그걸 신청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놀랍게 얼마 전에
쥐 실험에서 이 죽은 쥐를 똑같이 그렇게 해서 냉동을 시켰는데 이 냉동쥐가 살아난 연구가 이제 살아났어요. 하나, 인간은 아직 되살리지 않았는데 쥐는 살렸어요. 굉장한 거예요, 이거. 인간에게 적용하기 전에 무조건 원숭이나 돼지나 실험용 쥐 모르모트로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성공하게 되면 그거를 인간에게 적용하거든요. 근데 100세 시대가 먼 얘기가 아니라 내가 냉동됐다가 태어나는 것까진 바라지 않아도 이미 세계적으로 의학 기술이 그만큼 발달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칩을 심고 돼지 머리에 칩을 심어서 이제 슈퍼컴퓨터와 연결을 하고 그렇게 하는 세상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걸 실험하고 이미 테스트하고 있어요. 100세까지 사는 거 그냥 일반적일 거예요. 분명하게. 자, 이 얘기가 긱 플랫폼을 말하는 HWH 해피코에 굉장히 중요한 이 카테고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에 여러분들이 사업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정년퇴직이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일하는 한계점이 있잖아요. 언제까지만 일하고 나는 더 하고 싶어도 그만 나오세요 라고 해요. 그쵸? 하고 싶어도. 근데 이 일은 긱은 뭐냐면 그 임계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세까지 살면 이건 재앙이다. 목숨은 붙어있고 수익이 될 수 있는 거는 없고 뭘 벌어먹고 사느냐. 지금 젊은 아이들이 부모를 공양하는 거 천만에요. 공양 안 합니다. 그리고 공양할 수가 없어요. 부모를 공양하는 거는 그 자식들이 뭔가 못됐고 싸가지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시대가 이제는 부모를 공양할 수 있는 그만큼의 시대가 되질 않아요. 힘들어요. 지금도 이미. 그러면 부모들은 자신이 알아서 자신이 살아갈 걸 마련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 생각해 보세요. 뭘로 할 거예요? 뭘로? 돈을 들여서 가게를 차리고 사업을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해도 불안하죠. 두렵죠. 그리고 그런 목돈이 없어요. 또. 그리고 돈은 있을지 몰라도 뭘 해야지 될지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헛다리 짚을 수도 있어요. 미래 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다라는 거의 장점이 뭐냐면요. 내가 무언가를 할 때 이제 곧 사양될, 죽어 없어질, 사라져버릴 일에 내가 돈을 쓰고 시간을 쓰는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오류를 범하는 걸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적어도. 근데 이 미래 산업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냥 예전에 해왔던 방식으로 뭐 치킨집 한번 하지 뭐 그냥 치킨집 하나 하고 조그만 분식집을 하고 아니면 내가 잘하는 뭐 한정식집을 하나 근사하게 할까라고 하죠. 아니면 뭐 내가 서빙하는 거 잘하니까 뭐 바리스타 같은 거 해가지고 멋지게 음악도 틀어놓고 커피 타주고 하는 일을 해볼까? 근데 여러분 미래 산업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그걸 저지를 수 있어요. 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적어도 그 일을 하지는 않죠. 그 일에 덤벼들진 않아요. 안 되는 거에 돈을 쏟아붓지는 않아요. 그리고 전전긍긍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다가오는 미래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잘 숙지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시점에서 긱 플랫폼이 출시가 된다라는 거는 우리들의 그 많은 고민거리들을 다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막 시장 조사를 할 필요도 없어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내가 불안해하고 돈을 어디서 마련해야 되나? 이 일은 어떻게 해서 해야 되나?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긱 플랫폼은 이미 이 플랫폼 안에 제가 정거장이라고 했잖아요. 이 정거장 안에 자 행복에 관련된 모든 것들, 건강에 관련된 모든 것들, 부창출에 관한 모든 것들이 저 안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자,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관심사에 행복이 비껴가나요? 건강한 이슈가 비껴가나요?
아니면 나 부자로 살고 싶어. 이 마음이 비껴가나요?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관심사에 여기서는 다 전부 다 여기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해피코어에서 지금 가지고 가는 이것들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갖다 주는 거고, 우리가 여기에 속해 있다라는 게 어마어마한 일이죠. 자, 세상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세상은 이렇게 인간도 냉동시켰다가 다시 살아내기 위한 개발 연구를 하고 있고, 모든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들이 이제 사라질 것이고, 이걸 배양육으로 해서 이제 그 고기랑 똑같은 걸 하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 신문에도 났었죠. 자, 시음회를 하는데 연어 시음회를 했어요. 근데 연어 맛이랑 똑같아요. 육질이나 모든 게 똑같은데 실제로 연어가 아니었어요. 연어를 배양한 거죠. 그걸로 이제는 세상이 그렇게 곧 다가와요. 이제 자율주행차로도 곧 다가와요. 2025년이면 한국에서도 이제 시범 운행을 다 보일 거고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을 나는 드론이나 하늘을 나는 그 비행 자가용들, 자동차, 비행 택시들이 이제 하늘을 날아갈 거거든요.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는데 내가 거기에 맞춰갈 수 없다면, 그러면 계속해서 생은 늘어났고 인간의 삶은 수명은 늘어났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없고, 뭔가 하려고 해도 여력이 없는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가장 우리에게 든든하게 갖다 주는 것이 바로 긱 플랫폼이에요. 굉장한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를 아마 제대로 인지하고 계시다면 지금 긱 플랫폼 얘기를 듣고 이 해피코어 안에 들어와서 여기에 발 담그고 가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세상이 정말 무섭게 변해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이퍼루프도 제가 말한 그 전기 진공 열차도 우리나라에는 피해 갔어요. 우리나라에는 참여가 되지 않아서. 근데 그거를 개발했던 분이 한국에 만약에 이 하이퍼루프 자기 부상 열차가 오면 한국은 더 이상 메이드 인 코리아이면서 아마 서울로 가자, 서울로 집합하자라는 소리를 안 할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리퍼블릭 오브 창원, 리퍼블릭 오브 포항 이런 말이 새로운 공화국처럼 하나가 탄생된다 이거예요. 왜냐면 하이퍼루프 자기부상 열차가 이제 오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포항이나 창원 쪽에서 들어가는 게 지도상으로 연결되는 게 가장 저한테 그 자료가 있는데 제가 이 유튜브 자료로 띄울 수가 없어서 오늘은 띄우지 않는데요. 다음번에 중강의 할 때는 이 부분을 유튜버로 제가 띄워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새롭게 창원이나 포항이나 달라질 거다. 이제 대한민국 하면 서울이 아니라 이제 포항이나 창원이 될 거다. 전체가 거기에 다 몰리거든요. 하이퍼루프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혹시? 하이퍼루프? 진공 자기부상 열차예요, 기차. 근데 이 하이퍼루프의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 비행기가 4,000km로 달리거든요. 근데 이 하이퍼루프는 6,000km로 달려요. 지금 현재 시범 운행하는 건 1,200km까지 달려요. 이거는 제트기보다도 더 빨라요. 콩코드 속도보단 조금 덜 하다고 하는데 거의 제트기 속도까지 왔어요. 보잉 747보다 빠르거든요, 이게.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15분이면 돌파를 해요. 15분. 굉장한 거죠. 근데 이게 생겨나면 곧 서울에도 그게 있을 거예요. 자, 자동차 도로가 다 있고 그냥 갓길에 조그맣게 갓길에 플랜트를 세워서 하기 때문에 공간도 차지하지 않아요. 진공관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나중에 그거를 한번 줌으로 보여드릴게요. 왜 이 얘기가 중요하냐면 세상은 눈 뜨고 일어나면 다른 세상이 돼 있어요. 지금 눈만 뜨고 일어나면 다른 게 변해져 있어요. 여러분 모든 직업군들에서 지금 이제 영어 학원을 하고 그 외국어 학원을 하는 사람들, 번역 일을 하는 사람들 점점 갈 길이 없을 거예요. 점점. 근데 아마 지금 학원을 하고 있는 분들은 계속 하죠, 앞으로. 근데 새로 우리 다음 자식 세대들이 그거를 한다? 그럼 뜯어 말려야죠.
그리고 아마 자식 세대 되면 영어 학원 하겠다고 덤벼드는 애들은 없을 거예요. 지금 밖에 나가면 엄청 많은 그런 외국어 학원들 다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근데 왜 그게 사라질까요? 왜 사라질까요? 지금 뭐가 개발이 됐냐면 컨택트 렌즈 안에 이렇게 요만한 컨택트 렌즈가 생겨났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해외여행을 가고 뭘 가면은 고글을 써요. 이제 우리 가상현실, ARS 증강현실, 가상현실 고글을 쓰고 하거든요. 해외여행을 가든 뭐를 가든. 근데 앞으로는 이 고글도 안 써요. 지금 개발된 게 이제 눈에 이렇게 넣는 컨택트 렌즈. 근데 이 컨택트 렌즈 안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집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뭐 외국어 언어에 대한 정보, TV 이 눈에 이거 틀어놓고요. 나 9시 드라마 틀어줘. 나 8시 뉴스 틀어줘. 하면 이 컨택트 렌즈만 틀면 여기서 다 떠서 봐요. 지금 이게 언제 될 거다가 아니에요. 개발이 끝났고 실제 사람 눈에다가 집어넣어서 지금 그걸 시연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고 제가 계속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HWH를 카테고리를 가지고 온 이 해피코 긱 플랫폼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긱 플랫폼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관심사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기업군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해피코 긱 플랫폼을 통해서 나오는 물건들이나 이게 지금 생각하면 네트워크 사업하는 것처럼 유통업 하는 것처럼 뭐 화장품을 판매하고 뭔가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뭔가 커피를 판매하고 이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줌 방송, 줌으로 하고 있는 이 줌처럼 이 줌에 기능이 더 많은 기능이 탑재되어서 이 줌이 이제 다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 지금은 코비드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회사면 회사, 학교면 학교,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아니면 회사 중역회의부터 일반 미팅까지 전부 줌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줌을 개발하고 이 줌에 더 기능이 탑재된 줌이 들어와 있다면, 이 플랫폼에 들어와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줌을 사용하겠지요. 그 줌을 사용하려고 클릭하는 순간, 여기에 들어가는 순간 그것이 수익으로 들어오겠죠.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 진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이 줌으로 해요. 모든 기업의 미팅 회의를 전부 이 줌으로 해요. 모든 사람들이 이걸 다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게 해피코 긱 플랫폼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줌을 클릭해서 쓸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쓸 때마다 이 수익이 어디로 갈까요? 화장품 그거는 그냥 조금 일부분에 치우치는 거지 않아요. 화장품은 그냥 지금 화장품만 하고 있으니까 화장품 많이 팔려고 하나보다 천만에 아닙니다. 그래서 줌이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줌에 우리가 외국어 기능 같은 것도 다 탑재가 되어 있으면 이거 하죠. 여행을 가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데, 여행을 할 때 우리는 그동안에는 인터넷을 검색을 했고 표를 끊었고 여행사에다가 표를 끊었고 그 다음 날짜 되면 준비해서 갔죠. 앞으로는 그런 세상이 아니거든요. 이 속에서도 여행 앱을 통해서 여행을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미리 가볼 수 있어요. 미리. 아까 말한 고글처럼. 앞으로는 고글이 아니에요. 저는 자전거를 타고 세계 여행하는 그거를 해봤거든요. VR로.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이고 어떤 건지 알아요. 그 고글을 쓰고 낚시하는 것도 제가 해봤거든요. 강남에는 VR 시스템 스테이션이 있어요. 그거를 경험해 보니까 와, 이게 어마어마한 거겠구나. 볼까요? 우리 여행 앱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이 여행 앱을 통해서 누구한테 가장 많이 될 거냐면, 우리 생각엔 젊은 사람들이 막 그거 클릭해서 그거 할 것 같죠. 근데 한국에서 그 앱을 많이 쓰는 건 뭐냐면 나이 드신 분들. 내가 세상을 살면서 열심히 일만 했어요. 해외여행 제대로 한번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죽기 전에 가보고 싶은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몸은 늙었고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렇다고 자식들한테 나 여행 시켜달라 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근데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돈은 있는데 나를 부축하고 누군가가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자, 이 사람들이 우리 이 여행 웹이나 여행을 클릭하고 내가 가고 싶은 나라 어딘지 그걸 통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미리. 그러면 앉아있는 이 세상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요양원들, 병원들에 누워 계시는 나이 드신 분들 혹은 집에 계셔도 근력이 없어서 못 돌아다니시는 부모님 층들 얼마나 많아요. 자, 이분들이 안방에 앉아서 앉은 자리에서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하죠? 이것이 긱 플랫폼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걸 클릭하겠죠. 그걸 사용하겠지요. 자, 여러분들이 누군가 나랑 같이 일해 보시겠어요? 하고 직원들을 같이 우리의 이제 파트너로 다 같이 가요. 그럼 그 파트너들 중에 누군가라도 부모님에게 효도하겠다고 아니면 본인이 가겠다고 클릭하고 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나한텐 수익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여기 들어와 있어요. 자, 이러니 어떻게 다가오는 미래 산업과 미래에 펼쳐지는 일들이 우리랑 무관할 수가 있겠어요? 절대 무관하지 않아요. 이 얘기를 빨리 얻고 빨리 가야 우리가 알고 있어야 거기에 대비해서 발맞춰서 우리도 가거든요. 여기에 중점적인 장점이 뭐냐면 이미 신행파이 회장님께서는 그 모든 부분을 읽으셨다라는 거예요. 읽었어요. 이거를 읽고 이 카테고리 안에 다 집어넣은 거죠.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읽고 난 다음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는 내가 무언가 고민할 필요가 없이 그냥 나의 열정만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게 바로 해피코 긱 플랫폼이에요. 제가 화장품이나 아니면 건강커피로 나와 있는 도즈커피나 아니면 누들 국수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있고 굉장히 특출한 제품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 제품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는 뭐냐면 지금 제가 말했던 아까 여행 플랫폼이나 이 줌이나 이런 것들만으로도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낼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잘 나가는 회사들, 기업들, 그 다음에 아주 좋은 특별한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랑 여기에 제휴해서 이 안에 들어와서 흡수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제휴 마케팅이나 우리가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이 네트워크 연결된 거나 그리고 이 긱 이코노미가 같이 교집합을 이루어진 것이 바로 해피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해피코만 알고 긱 플랫폼이라는 게 나온데 이제 출시가 되면 우리가 여기 땅 하면 돼 라고 말하지만 그러기 전에 미리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다가오는 이제 앞으로 미래 산업들, 다가오는 미래 직업군들이 어떤 것들이고 어떤 것들이 사라지고 어떤 게 다시 떠오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이 우리가 동등하게 그리고 좀 평탄하게 탄탄하게 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마련을 하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듯이 해준 이 준비한 것이 바로 체능파이 회장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체능파이 회장이나 빈센트 롬이나 이런 사람들 몰라도 돼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들어도 사실은 알지 않잖아요. 이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앞으로 이 긱 플랫폼은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갈 거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여기에 우리가 같이 소속이 되어 있어서 가는 거는 굉장히 큰 행운이고 이미 그 출발선상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출발선상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긱 플랫폼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언제든지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 눈이 쌓여서 온 대지가 천지가 다 눈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눈일 때 아무도 가지 않아서 그냥 하얀 벌판이 있죠. 거기에 처음으로 발자국을 찍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처음으로 찍고 가는 발자국
그거는 선명하게 거기에 남아있지요. 족적이 남아있어요. 바로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그 족적을 남기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인지. 아무도 가보지 않은 하얀 눈밭길을 우리가 드디어 이제 첫 걸음을 내디디면서 그 족적을 남기는 일이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고, 큰 장점, 아까 제가 그랬죠. 이제 100세를 사는 것이 더 이상 이상한 것이 아니라, 또 꿈만 같은 얘기가 아니라 이제 실제로 100세 삶이 사라지는 세상이 온 거예요. 그 세상, 100세를 사는 세상에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하고 말지 염려할 필요가 없이, 내가 정신이 또렷하고 내가 손가락에 힘이 있고 내 몸만 건강하면 언제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긱 플랫폼이고, 이거를 통해서 누군가한테 손 내밀지 않아도 내가 내 자력으로 돈을 벌어서 쓸 수 있는 그 기회, 그 마당이 펼쳐진 것이 바로 해피코 긱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이걸 줌에 들어오시거나 시간을 내서 이렇게 여기 현장에 오셔서 듣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을 쓰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거가 아니라 이것이 모든 거의 발판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는 거에 걸림돌이 없이, 왜냐하면 이 얘기는 누구도 뭔가 이거 뭐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정말 하얀 눈밭에 내가 처음으로 족적을 남기고 가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상관없이 앞으로 펼쳐지는 일들이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장이 열려져 있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